네,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2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죠. 그런데 개막식부터 다른 경기 내용에까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저걸 보면서 화난다. 이러고 말 것인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중국이란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체 수출량의 25.3%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수입 역시 22% 넘게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대외 정책에서도 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다른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때도 지금 올림픽에서 하는 짓거리 같은 그런 짓을 했을 때 그래 중국 짱게 새끼도 원래 그렇지 라고 그냥 넘기고 말 것인가.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정치 승리밖에 안 되죠. 그러다 뒤통수 맞고 난 뒤에 후회분들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알자. 특히 언론에 비춰지는 그냥 워낙 더럽고 시끄럽고 싸구려 불량품의 쓰레기 그런 이미지가 과연 중국의 진짜 전체 모습인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언론에 의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도 절대 중국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고 너무 한쪽의 이미지만 강조된 것을 좀 바로잡아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리고 절대 뒤통수 맞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나라들 역시 그 나라를 편드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는 말고, 다만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잡은 주제가 바로 중국의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 자동차입니다. 중국과 전기 자동차,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바짝 긴장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자, 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미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거대하다. 많은 양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EU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죠. 2035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새 차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그 내용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그 소비자들이 차를 한 대 샀을 때 유지하는 기간을 대략 15년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부터는 완전히 친환경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15년 전인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 새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EU의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긴장을 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점유율 1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2021년 중국에서 새로 팔린 신차 판매량이 2627만 5천 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352만 대가 팔렸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BYD라고 하는 그 BYD 차만 60만 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또 브랜드들이 꽤 많아요. 샤오펑, 리오, 뭐 리오트 이런 차들만 각각 10만 대씩 팔릴 정도로 꽤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전기차 생산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차 판매량의 25%는 전기차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택도 없죠. 그런데 중국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벌써 신차 판매량의 21.3%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가기 전에 올해부터 이미 그렇게 25% 이상 전기차가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정도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경제연합이죠. 정경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2.9%가 중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1위. 압도적 1위죠. 미국이 24.3%밖에 안 된대요. 독일이 4.8%로 3위. 우리나라는 1.6%로 전체 11위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인구수에 밀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폭스바겐도 2023년에는 연간 10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폭스바겐도 이제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자체 소비도 어마어마하지만 수출도 합니다. 수출하는 게 작년 2021년에 31만 대를 수출을 했다네요, 전기차를. 근데 그 중에 테슬라가 16만 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15만 대는 중국 자체 브랜드의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 내수 시장도 이미 탄탄해졌고 수출까지도 잘 하고 있는 그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거는 키워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일단 보조금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배터리 쪽으로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작년 대비 올해는 30% 삭감을 했고요. 내년 2023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 전기차 시장이 좋다, 그런데 보조금 폐지한다? 잘 팔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폐지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하는 거고, 보조금을 폐지하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제조 공장 회사가 한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150개 이상이 2018년도 이후에 생긴 회사들이라고 하네요. 신생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뭐 바이톤이라는 회사처럼 이제 부도난 회사도 있긴 하지만 엄청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많고, 자, 이제 보조금으로 니들이 그동안 커왔다면 이제 우리 보조금을 없앨 테니까 니들이 정말 시장 경제 논리로 니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놈들만 살아남아라. 그리고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전 세계 해외에 있는 모든 업체랑 경쟁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 보조금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전기차를 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제 현대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쌍용도 그렇고 전기차를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전기차를 계속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체적인 시장 논리로 이미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보조금까지 없앤다고 하니 좀 꽤나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그 전기차들이 우리로 치면 아주 경차, 아주 작은 차들인데 우리나라 돈 5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경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특히 우링 홍광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전기차 판매는 1위고 전체 자동차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도 3위를 차지한 정도로 아주 작은 컴팩트한 그런 그 소형 전기차들이 매우 많은데 그냥 소형이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옵션이 많이 부족하긴 하겠죠. 근데 한번 충전해서 120km 이상을 달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기차들이 글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세컨드카? 메인 차는 따르고 세컨카라든지 제가 아마 20대 초반이었으면 저는 이런 차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무조건 그렇다고 뭐 젊은이들이 다 그 뭐라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세컨 개념으로 몰고 다니기에는 한 번 충전했을 때 120km 이상 달리니까 우리 홍강뿐만 아니라 뭐 체리 큐큐 체리 큐큐 뭐 레이디 망고 뭐 싸오 뭐 민크미미 그렇게 500만 원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형 전기차가 있긴 합니다. 캠시스의 그 세보라는 건데 문제는 70km 정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속도도 뭐 시속 80km 정도의 수준이고 그런데 가격이 1,57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400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됩니다. 중국 차들은 이미 500만 원대에 120km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 받아서 1,000만 원 넘는데 70km밖에 못 가. 여기서 이미 가격 경쟁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안정성이니 다른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소형 전기차를 가지고 안정성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옵션이 많이 딸리겠지. 그쵸? 전기차의 가장 필수 옵션이 뭘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바로 넘어갈게요.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물론 메인 칩 있고 그리고 OTA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칩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오펑이라는 또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음성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5G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G가 가능하면 완전 자율주행차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력이 높다는 거고 메인 칩을 엔비디아 걸 쓴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픽 카드로 많이 알고 있죠. 지포스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일 건데 엔비디아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지만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처음에는 모빌아이 칩을 쓰다가 엔비디아 칩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사오펑이 엔비디아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메인 칩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OTA라는 기술인데 OTA가 뭐냐? Over the Air라고 해서 꼭 내장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꼭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 대리점이라든지 하여튼 수리점에 가지 않고도 무선으로 자동차의 뭐 펌웨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다른 기기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어플들 같은 경우에도 무선으로 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다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일단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편리함이 제일 크겠다. 그리고
그 기술이 같이 될 정도로 이제 첨단 그 주행 지원 시스템까지도 계속 다 지원이 된다는. 그래서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게 바로 OTA 기술인데 중국 사오펑은 이미 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는 아직 OTA 기술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가 그냥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기술력도 꽤 우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작년이죠. 2021년 10월에 다임러, 벤츠 만드는 회사죠. 다임러가 베이징에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노리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중국 애들의 그런 기술력을 다임러사가 좀 흡수하겠다라는 의도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폐지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력도 강하다. 그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한 게 단순히 인구만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말 아무것 없이 인구만 많았으면 해외 수입을 해오겠지만, 근데 자체적인 시장을 다 형성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자체 브랜드가 해외 수출까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그 수도 리야드죠. 리야드에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전기차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도 약 60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100%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RE100이죠. RE100을 모르는 사람도 꽤 많긴 하죠. 아직 TV에서도 당당하게 저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꼭 유럽,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한참 앞질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는 있고요. 여기에 맞게 우리도 빨리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 선점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들하면 중국 손에게 놀아납니다. 전 세계 전기차가 중국의 손에, 그렇게 중국의 손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자,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차의 또 핵심 기술 중에 한 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